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종목 이 이수. 자, 이수라는 기업의 이 PCB 사업을 진행 중인 이수 페타시스 알아볼 건데요. 최근 미친 듯이 오르다가 조정이 조금 나오나 싶더니 다시 급등으로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수 페타시스에 투자 중이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나?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 더 사도 되나? 고민 중이실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수 페타시스가 현재 이러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게 뭐 때문인가요? 설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른다고 따라 사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지금 이수 페타시스 상승, 자, 이수 페타시스 상승의 이유는 이 AI, 자, AI 테마와 이 반도체, 자, 반도체 테마에 엮이면서 더블 테마로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AI 호재가 나와도 오르고 반도체 호재가 나와도 올라요. 이 AI나 반도체 둘 다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인데 두 가지에 다 속하는 기업이니까 이러한 상승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상황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거침없는 상승으로 이 신고가를 돌파한 게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게 사실이에요. 아무리 좋은 재료나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다 한들 큰 조정 없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건 무조건 주가의 상승을 주도하는 집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 주가의 상승은 어느 정도 이 세력이 개입됐다는 거죠. 저희가 아는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있어요. 뭐 이제 막 상장하는 신규 상장주부터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 자, 삼성전자까지 거의 대부분의 주식에 세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동네 작은 동호회부터 JP모건 같은 큰 기업까지 그 종목에서 상승이나 하락을 주도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 세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작전주든 세력주든 저희는 수익만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도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는 건데 사실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 전에도 분석해서 영상 올려드렸었죠. 제가 한 달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그냥 오르는 주식은 없다, 이유 있는 돌풍. 자, 이때도 이미 충분히 이미 급등하고 올랐을 텐데 이때 가격이 18,000원대였어요. 18,000원대.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거의 4만원대죠. 지금 이때 이후로 100% 이상의 상승이 나온 거예요. 이때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자, 더 오를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 영상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이렇게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제가 영상 올려드릴 건데, 자, 바쁘시거나 따로 찾아보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눈에 보기 편하게 자료를 따로 준비해놨어요. 자, 보시다시피 차트 분석 자료부터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 건지, 또 어떤 뉴스로 상승이 나오고 어떤 뉴스로 하락이 나올지 다 분석해서 준비해놨으니까요. 혼자서 매매하시는데 꼭 필요한 자료일 거예요. 자,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이수라고만 남겨주시고 모두 받아가시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자, 금요일 거래일, 자, 최근 거래일에 이수 페타시스가 급등을 보여줬던 이유가 뭔가요? 물론 오후장이 들어서면서 이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긴 했지만, 자, 이 금요일 거래일 같은 경우 이수 페타시스뿐만 아니라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표 종목인, 자, 반도체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까지 같은 섹터 라인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여줬어요. 당연히 이유 없는 상승은 없어요. 자, 기사 한번 보시면 미국의 엔비디아가 최고가를 달성했다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그러한 영향에 따라서 이 국내 반도체 주식들이 뒤따라서 상승을 한 건데, 자,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5%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치에 올랐어요. 뭐 5% 오른 걸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인 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36조예요. 436조. 그런데 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무려 1437조예요. 이 1437조짜리가 5% 올랐다는 게, 자, 웬만한 기업들 상한가 몇십 개 간 거보다 많은 거래량이 들어온 거예요. 왜 이수 페타시스를 분석해야 하는데 다른 종목을 말하고 있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다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고, 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자, 일단 이 엔비디아가 상승한 이유는 두 가지 호재 때문이에요. 두 가지. 바로 첫 번째가 이 바이오 기업의 인공지능, 이 AI 모델 개발을 위해서 640억 투자를 발표한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영국의 팹리스 기업 ARM, 자, 암이라고 하죠. ARM에 투자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 때문이에요.
뭐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호재이긴 해요. 자, 호재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준의 투자 정도고, 제일 중요한 게 이 ARM에 대한 투자예요. 이 ARM이 어디냐면, 자, 일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영국 반도체 설계사인 ARM인 거예요. 자, 오는 9월 달에 IPO를 앞두고 있죠. 이 ARM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으로서 이 모바일 칩 설계 분야에서 ARM의 점유율은 무려 이 95%에 달해요. 전 세계 스마트폰의 95%가 이 ARM의 반도체 IP를 사용한다는 뜻이죠. 주요 고객사로는 저희들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삼성부터 해서 애플, 이런 큰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기도 하고요. 저 과거에 2020년도에 엔비디아가 이 ARM을 52조 원, 52조 원에 가져오기로 했었는데, 자, 각국의 규제 당국의 반대로 무산됐었고, 그 이후에 인텔이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에서 ARM 인수를 희망하면서 현재까지 흘러오던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기업이니까 모든 대형 기업에서 탐내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IPO 시기가 다가오니까 다시 엔비디아에서 다시 부각받으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 엔비디아는 ARM의 IPO에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기 위해서 논의 중이라고 지금 기사로 보도됐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과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이 이수 페타시스인 거예요. 왜 이수 페타시스가 최대 수혜를 받은 걸까요? 이수 페타시스에 투자 중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 이수 페타시스는 주요 고객사로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런 대형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현재 가장 핫한 이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이수 페타시스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싸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미국의 엔비디아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건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이 이수 페타시스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ARM의 9월 IPO와 상장 전에 엔비디아발 수혜를 한 번 더 받으면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뜻이 뭐겠어요? 지금 수익권이신 분들은 안전하게 비중을 분할로 정리 후에 한 번 더 상승할 시기에 맞춰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제가 힌트를 드린 거예요. 직접적인 날짜는 말씀 안 드렸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힌트를 드린 거예요.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셔서 다 받아가시고요. 자, 하지만 이 이수 페타시스가 엔비디아나 이런 글로벌 재료로 바닥부터 지금까지 그런 재료로만 올라온 건 아닐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수 페타시스가 영위하고 있는 본업, 이 PCB 사업 때문이죠.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구글, 삼성전자 같은 대형 기업들과 엮어서 오르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사업으로 성과를 이뤄내고 이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주가를 올렸다는 거예요. 물론 단기간에 거침없이 오르다 보니까 반드시 조정이 나오긴 할 건데, 이유 없는 상승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는 상승이 다시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이 이수 페타시스의 제품 매출 비중이 이 PCB가 97%, PCB에서 97% 정도가 나와요. 그냥 이 PCB에서 매출이 전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렇다고 이 이수 페타시스가 사업성이 없냐? 절대 아니죠. 매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매출액, 영업이익부터 이 단기 순이익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번 연도 2분기 이후부터는 더 큰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고요. 사업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떻게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곳을 어떻게 고객사로 뒀겠어요. 이어서 기사 한번 보시면 이 이수 페타시스가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세계 1위 MLB 기술. 여기서 이 MLB가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PCB를 여러 개 쌓아 올린 고다층 기판을 MLB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PCB의 층수가 많을수록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죠. 하지만 층수가 많을수록 제조 공정이 복잡한데, 이 이수라는 기업에서는 이 기술, 이 MLB를 만드는 기술을 무려 30년간 쌓아왔고, 이제부터 시장이 본격화되면서 결실을 맺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 이 MLB를 제대로 하는 업체는 이수 페타시스,
자, 이수페타시스 말고는 없어요. 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 매출 기준 점유율 2위를 자랑하고 있고요. 1위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기업이에요. 자, 하지만 기술 수준으로는 이 이수페타시스가 세계 1위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들도 주요 고객사로 만들 수 있던 거겠죠.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진짜 조금 과장된 말로 그냥 미국의 대형 기업을 싼값에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MLB가 도대체 뭐길래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던 거냐? 최근에 챗 GPT가 엄청 핫한 거 아시죠? 자, 인공지능 프로그램. 자, 이 챗 GPT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말하는 건데, 자, 이 AI 프로그램에는 대규모 연산 처리가 가능한 AI 가속기가 들어가요. 이 AI 가속기에는 또 이 고다층 기판, 이 MLB가 다수 탑재되어야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수페타시스의 MLB가 AI 관련 수혜를 크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받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핫한 이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고다층 기판이 많이 필요한데 바로 그 1등 기술력을 이수페타시스가 가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I든 뭐 반도체든 어떤 호재가 나올 때마다 이수페타시스는 상승을 할 거고, 이 1등 기술력, 자, 1등 기술력과 이 매출, 1등 기술력과 매출이라는 게 주가의 하락을 방어해 줄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상 계속 올려드릴 때마다 이번 연도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장기 투자, 이 가치 투자할 종목으로, 물론 이 2차전지 사업도 물론 좋지만 이미 많이 오른 2차전지 기업들보다는 다시 부각받을 수 있는 반도체, 부각받을 수 있는 반도체나 이 AI 테마, 아니면 이 폐배터리, 폐배터리 같은 섹터를 잡아라. 모든 영상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 반도체든 폐배터리든 AI든 가장 적합한 종목이 바로 이수페타시스였고요. 당연히 연락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전부 다 이수페타시스 추천드렸었는데,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관련주들도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요. 자,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이수페타시스도 위험 요소는 당연히 있어요. 물론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단점보다는 이 장점이 많은 기업이지만 국내 주식시장이 어때요? 이 장점에는 무딘데 단점에는 확실하게 반응을 하죠. 자, 그래서 어떠한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다 파악하고 알고 있으셔야 돼요. 뭐 가장 부담이 되는 건 아무래도 단기간에 조정 없이 급박하게 올라온 주가겠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어요. 반드시 조정을 통해서 이 손바뀜 등이 나와야지 건전한 상승이 가능해요. 자, 하지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오르기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PCB에만 치우쳐져 있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 PCB 외에는 특별한 사업성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게 투자에 부담이 되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이런 걸 제외하더라도 투자하시는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처음에도 보여드렸던, 여기 자료에 전부 다 작성해 놨으니까요, 연락 남겨주셔서,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번 연도에 큰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 이 섹터가 왜 오를 건지 당연히 설명드릴 거고요. 자,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께 제가 분석 통해서 뽑아놓은 종목들이에요. 큰 상승 가능한 이 숨겨놓은 종목들, 종목명이랑 매수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냥 이 숫자 1번만 편하게 남겨주시면 돼요. 일단 이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가 뭐였죠? 바로 이 2차 전지. 2차 전지였어요. 에코프로나 이 에코프로 비앱만 봐도 주가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하지만 이 아무리 강한 섹터라고 해도 수급이 영원하진 못해요. 모든 뉴스에서 말하고 있죠. 2차 전지의 뒤를 이을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라. 자, 이번 달은 이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제지표 부진,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 등의 영향을 받는 데다가 이 달러 채권 금리도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쉬어가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쉬어가는 타이밍이 장인데,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를 변곡점으로 삼아서 이 차세대 주도주를 발굴하고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주춤할 때, 이럴 때일수록 에코프로나 금양, 모두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나 금양같이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미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살 때 사면은 그땐 늦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일단 저는 이 AI 그리고 반도체 마지막으로 이 폐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 갈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근거 없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 빠르게 하나씩 설명드리면 자, 일단 AI 챗 GPT나 이 AI에 대한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 있는데 보시다시피 AI 기저귀부터 AI 챗봇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 도출 여러 세계에서 이 AI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AI 테마가 엄청난 수급을 받았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이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국내 AI 기업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수혜를 받을 종목을 추려내기가 쉽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반도체. 언제적, 이건 언제적 반도체냐? 삼성전자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바로 반도체와 외인들. 자, 반도체와 외인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지금 반도체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대표 주식은 삼성전자죠. 이 반도체가 과연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끝날까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최근까지 이 반도체가 부진했던 게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몰리기도 했었고 미국의 중국 규제, 자, 다 알고 계시죠? 미국이 중국 규제로 실적 등의 타격이 있었지만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회복기에 들어서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나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독소 조항 아니면 일본의 화이트 리스크에서 이 한국 배제 이러한 큰 갈등이 정상회담, 자, 이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보고도 이 반도체는 끝났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반도체야말로 매수 타점만 잘 잡으면 장기 투자, 바로 장기 투자와 최고의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섹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바로 2차 전지인데요. 자, 2차 전지에서 이동할 주도주, 자, 주도주를 찾으라면서 왜 다시 2차 전지를 말하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이 폐배터리입니다. 자, 지금 이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이 국내에서 공통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폐배터리예요. 얘네가 왜 그렇게 폐배터리에 관심을 갖고 있냐? 기사에서도 대놓고 나와 있죠. 이 돈 되는 폐배터리. 자, 이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에게 돈이 되면은 당연히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돈이 되는 거고요. 이 전기차도 당연히 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폐차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죠? 이 전기차 시장은 가면 갈수록 내연기관차보다 커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폐배터리, 자, 폐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 세계의 폐배터리 시장이 2030년도, 자, 2030년도 70조 원에서 2040년도까지 230조 원, 무려 23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 전 세계 전기차 폐차 대수는 1세대, 자, 바로 1세대 전기차가 폐차되는 2025년을 기점으로 56만 대에서 2040년까지 4,227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진짜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자, 특히나 이 배터리 원료가 하나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 원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탐낼 수밖에 없고 한 번도 이 고평가를 받지 않은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엄청난 섹터라는 거예요. 자, 제가 2023년도 꼭 2023년도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주도주 이 AI, 반도체, 폐배터리에 대해서 왜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고 매수해야 되는지 설명드렸는데 또 여기서 이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 큰 종목들만 추려놓긴 했는데 이걸 제외하고도 무수히 많다는 거죠. 이 많은 종목 중에서도 이 회사의 재무 그리고 이 미래성, 자, 미래성과 사업성 등을 파악하고 성장 기대값이 가장 높은 자, 바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게 에코프로, 금양 같은 기업을 찾는 방법이겠죠.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가려놓은 종목들이 자, 이런 가려놓은 종목들이 이렇게 바로 제가 판단해낸 그런 종목들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9589-1279번으로 문자 1번, 자, 숫자 1번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당연히 제가 가려놓은 이 종목들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왜 대장주로 갈 것인지, 왜 많이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 근거에 대해서도 다 설명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만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